안녕하세요. 강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왜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치명적인가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토마스 셀링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는 인질범의 딜레마라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A를 납치했다고 합시다. 인질범은 A를 납치했지만 초범이고 선량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를 인질범이 일주일 동안 자기 은닉처에 두고 밥도 먹이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인질범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후회하며 A한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를 놔준다면 내가 있었던 은닉처하고 나를 신고 안 할 거니? 당연히 A는 신고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놔주면 A가 신고를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형사가 A가 신고를 하지 않게끔 가만히 놔두질 않을 것입니다. 인질범도 이를 알기 때문에 놔주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A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질범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인질범에게 잡혀간 사람이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질은 풀려나는 순간에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질범은 인질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질이 풀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질범에게 자신을 응징할 수 있는 약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지만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말이죠. 바로 인질범이 A를 응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역사적 배신은 사실 최측근에서 일어났습니다. 곽경택 감독의 영화 친구에서도 이러한 배신의 비극을 잘 보여줍니다. 준석과 동수는 어려서 가장 절친한 우정을 자랑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서로 대립하는 다른 폭력 조직에 몸을 담그게 됩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놈들 아이가. 와, 누가 니한테 내 집이라고 시켰더나? 급기야 준석이는 동수의 죽음을 사주합니다. 아이고 아이가 아이라. 저는 누구에게나 운명의 그릇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릇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에 오르면 그는 탄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그릇이 감당하기에 지나친 무언가를 담아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 사람을 적대시하는 사람도 같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누군가에게 치명상을 주는 배반의 키는 가장 최측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사람은 그 사람 아주 가까이 있는 최측근이란 얘기입니다. 최측근은 권력자를 응징할 수 있는 약점을 알고 있지만 권력자 역시도 최측근을 응징할 수 있는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반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최측근 스스로도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외로 권력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누군가가 기회를 잡기도 합니다. 미안하다. 친구로서 이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갖고. 아니다.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친구라는 영화는 사실 곽경택 감독 본인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영화에 나오는 정상택이란 인물이 곽경택 감독을 투사한 오너 캐릭터라고 합니다. 인질범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얼마나 무서울 수도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항상 유의하고 그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